2023년부터 독일에서 공급망 ESG 실사법이 시행되고 EU 전체로 확대되면서 국내외 대기업들도 협력업체에 ESG 실사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실사 결과에 따라 거래나 계약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실사 대응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건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ESG 주요 현안과 정책 과제에 따르면 올해 가장 큰 ESG 현안을 묻는 질문에 전체의 40.3%가 공급망 ESG 실사 대응이라고 응답한 것만 봐도 ESG 실사와 대응이 기업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사법에 대한 대응 수준은 어떨까요? 단기적인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 원청 기업은 48.2%, 협력업체는 47.0%가 별다른 대응 조치 없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조사 결과만 봐도 그 수준이 낮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공급망 중간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의 ESG 요구 대응과 하위 협력업체까지 관리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어 고충이 상당할 텐데요. ESG 실사의 대응이 부족하게 된다면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 시간 ESG 실사와 대응에 대해 확실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ESG 실사와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실사 하면은 듀 딜리전스라고 합니다. 얼마나 의무를 잘 지키고 있고 또 불법적인 행동이라든가 또 준법의 사항을 잘 지키면서 비즈니스가 리스크 없이 잘 준수의 의무와 또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공급망 규제는 사실은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공급망 실사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법적으로 규제해야 되고 있는 건 아니었고, 기업의 약간 책임 경영과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공고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공급망 실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이 공급망 실사와 ESG 실사라는 부분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펴보시는 것처럼 그 OECD에서 다국적 기업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70년도에 이미 이루어져 있었고 또 그 2010년 또 2010년 말을 지나면서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공급망이라든가 공급망 안에서 인권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책임 있는 활동들을 하는 부분들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었고,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EU의 법제화라든가 미국의 여러 가지 국내법적인 부분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공급망 실사와 인권 실사의 규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U에서 공급망 실사법이라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또 EU에 속해 있는 많은 회원국들이 또 자국의 이런 공급망 실사법을 만들어내면서 유럽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이런 공급망 관리를 이제는 준법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의 많은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 또 대기업들 포함해서 유럽에 있는 기업들한테 납품을 하기도 하고 또 전체 글로벌 통상 밸류체인 안에서 한국은 많이 끼어 있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많은 기업들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급망 실사에 대한 요구를 잘 대응해야 되는 것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EU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이라든가 또는 EU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실사 항목들을 보면 인권과 환경과 지배구조에 대한 ESG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 ESG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특정한 어떤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대응 체계입니다. 근데 실사의 범위는 이제 뭐 사업장을 기반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또 거래 밸류체인 안에서 공급망 안에 이제 협력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사실 이제 프랑스라든가 독일 또 영국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런 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에 관련해서 준수해야 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프랑스는 인권과 환경 그리고 독일도 인권과 환경이라는 부분에서 공급망 실사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공급망 실사법이 이제 의무화가 되고 시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기업들은 빠르게 ESG 경영에 대한 정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제품이나 또는 그 비즈니스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재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영역에 대해서 어떤 경영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수준이 어떠한지를 자꾸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당연히 ESG 경영이라는 부분을 도입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의 의존도가 매우 높고 또 이렇게 거래를 할 때 공급망 안에 끼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한국에서 ESG 경영을 왜 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공급망 실사와 인권 실사에 대한 규제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수출 기업들을 위해서 ESG에 대한 지원책들을 정부는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공급망 실사법이라든가 인권에 대한 실사법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이 지표 관리라든가 경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럽이랑 거래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납품하고 있는 우리의 그 고객사가, 국내 고객사가 최종 상품을 또 유럽에다가 납품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회사도 조만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차시에 살펴본 것처럼 평가와 공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ESG에 대한 공급망 실사와 인권 실사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경영이라고 다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OECD는 2018년도에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이라는 부분의 실사 가이던스도 제시하면서 이런 공급망 실사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책임 있는 기업들이 어떤 부분들에서 기업의 정책이나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이런 공급망을 체크하고 또 리스크를 관리하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기준을 잡았을 때 정말 실제로 그것들을 점검하고 또 수시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비즈니스 리스크라든가 또 그런 준수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네, 체크하고 평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라든가 리스크가 발견이 될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경영 개선 활동과 연결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축소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을 해 나가면서 또 우리가 하고 있었던 활동들 그리고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트래킹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진단을 하고 고치고 하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또 우리 기업은 비즈니스와 함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하고 공시하고 또 다시 또 의사소통을 해 나가면서 훨씬 더 좋은 이러한 그 건강한 비즈니스의 체계를 관리하는 것이 실사에 대한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실사라고 하면은 점검이 나와서 체크를 하고 잘못된 거를 잡아내고 또 그런 것들을 막 소명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실사 체계라고 함은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공급망과 이런 부분들에서 리스크 관리를 수시로 하고 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의사결정하는 그런 선순환 경영 관리의 구조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맞겠습니다. 인권 역량 평가 프로세스와 체계 구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권 역량 평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업장이라든가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안전, 그리고 사람들의 권리, 그리고 어떤 리스크 없이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는 어떤 경영의 현황을 파악하고 검토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인권이라는 부분들이 앞에 공급망 실사 안에서 ESG를 요구받거나 또는 인권 실사라는 부분들을 법적으로 요구를 받으면서 기존에는 그냥 HR에 관련되어 있는 법을 준수하거나 또는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 중심의 어떤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또는 존중 또는 안전 이렇게 했던 일들을 이제는 어떤 준법이라는 기준도 높아지고 또 비즈니스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고객사에서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인권 역량 평가에 대한 프로세스는 조금 더 정례화하는 추세입니다. 회사가 많이 크기가 작고 또 중소기업이라서 우리는 인권 역량 평가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늘 사람이 있고 사람이 일을 하고 또 많은 협력사가 있고 또 공장이라든가 생산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인권 역량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제품을 생산하거나 비즈니스 경영 활동을 할 때 만나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점검하는 부분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기업이 커지면서 인권 역량 평가라는 프로세스로 더욱더 구체화될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협력사는 어떻고, 우리가 납품하는 사업장, 생산 사업장이라든가 고객사 밸류체인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인권에 대한 리스크가 많아질 건지에 대해서 비즈니스 특성과 구조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단계에서 두 번째 인권 리스크를 이제 선별을 하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미흡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시급하고 또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를 선별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슈가 선별이 되고 리스크가 정의가 내려졌는데 이것들을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업장에 어떤 직군과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먼저 점검하고 평가해 볼 것인가라는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리스크가 큰 비즈니스의 특성이 검토되고 인권 리스크가 선별되고 평가 대상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인권 역량에 대해서 판단을 해봅니다. 어떤 사업장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겠다.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데 이게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지 해보겠다라고 하면 가서 점검하셔야 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일이 일단 첫 번째로 이루어집니다. 체크리스트 작성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준법에 대한 사항도 있고요. 또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권 경영에서 요구되고 있는 부분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하거나 또 관련돼서 아까 평가 대상을 결정했던 그런 분들과 인터뷰를 하거나 서베이를 하면서 그 수준과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인권 영향이라는 부분, 판단을 하고 났을 때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높고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부분들은 빈번하진 않지만 한 번 일어나면 굉장히 중대한 이슈가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권 영향에 대한 식별까지 이루어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인권 영향 평가가 되는데요. 인권 영향 평가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나올 텐데 우선순위화하는 부분이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슈들이 확인이 되고 모든 이슈들을 잘 대응하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우선순위화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는 그 다음 관계에서는 요 리스크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조치를 취할 때 어떤 리소스가 투입되고 어떤 일들을 해나갈 것이냐.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에 담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인권 영향 평가를 수행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인권 실사나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서 고도화가 되게 됩니다. 인권 영향 평가가 어떻게 보면 리소스가 많이 투입이 되고 또 지난한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모두 다 하는 점검보다는 비즈니스 사업장에서 분명히 인권에 관련된 리스크라든가 또는 굉장히 중대한 직군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가 중요한지 일단 중요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루틴하게 점검을 하시는 일이 비즈니스 경영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실사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몇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조건, 그리고 동등한 기회 차별 금지, 그리고 노동권에 관련된 것, 그리고 또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부분도 넓게는 인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 또한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토착민이나 원래 지역 주민, 원주민과의 어떤 권리 보장 이런 부분도 비즈니스 사업장에 연결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보,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안전 부분들, 그리고 포용이라는 부분은 차별이라든가 또는 제품과 서비스가 얼마나 임팩트 있고 사회적 가치로 활용이 잘 될 수 있냐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소비자들의 관련되어 있는 권한까지 인권의 영역은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로 살펴볼 수 있는 모든 영역은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전부 다 똑같이 하기보다는 인권 영역이나 실사 체계를 고민하실 때는 주요 사업장, 그리고 우리 임직원이나 직접적으로 비즈니스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룹들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